자, 행복한 만남. 오늘도 인천사회 서비스원의 신상준 박사님을 모시고 행복한 만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목은 행복한 만남인데 행복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신상준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며칠 계속 보니까 아주 친숙한 게 워낙에 인상도 좋으시지만 예. 더 친숙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만남인데 이제 행복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행복하지만 좀 더 행복하게. 그렇죠. 물론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하시면은 행복 안 하지만 행복하다는 것에 사회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예, 좀 그래도 좀 행복하지만 네, 더 좀 알겠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인천사회 서비스원이 인천의 많은 취약계층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 공작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행복 박사님이시고. 예. 자, 기후 위기 정말 저도 참 궁금했던 사항을 지금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앞선 시간에는 이제 인천 지역의 사회복지관의 인천시 군구 기후 위기 취약계층 대상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기후위기 연구를 그래도 운이 좋게 감사하게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다양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더 커지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저는 기후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어디 공장에서 뭐 탄소를 배출한 적이 그러면 없고 네네. 그리고 과거에서 뭐 제가 뭐 불을 타이어를 태우거나 뭐 네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네네. 왜 지금 현 시대에 저를 비롯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왜 기후 위기에 좀 어려워해야 되느냐라는 네네. 질문에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입니다. 네. 예, 선진국에서 과거에 그 산업화 이후에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무분별한 그런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탄소 배출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지구가 이렇게 많이 변화해 왔고 뜨거워지고 예, 있고.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만큼 공기 중에 수증기를 품다 보니까 네. 폭우가 엄청나게 오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강남에 침수 사태가 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시간당 100mm가 왔었다고 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차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그 제가 일기예보를 봤을 때 한 80mm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차 안에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제가 운전의 시야가 확보되지가 않아서 그렇겠네요. 운전이 어려웠어요. 근데 시간당 100mm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군산에서 140mm 왔답니다. 시간당. 이거 난리 났었죠. 예, 네네. 엄청난 비가 내려왔던 것이고. 근데 향후 전문가들의 기후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160mm, 200mm가 앞으로 올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침수를 피할 수 있는 아마 1층이라든지 그 밑에 지하 정도는 아마 그 손 쓸 틈도 없이 침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기후 위기는 굉장히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누가 강남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거라고 예측을 했을 거고 네네. 군산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거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근데 기후 위기에 대한 재난재해적 성격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네. 하나의 일종의 대응이 필요하고요. 네. 이 대응을 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법 개정입니다. 네. 법이나 조례,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죠. 이런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뭐 지역에 따라 강남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봤다고는 하지만 결국 강남은 그 나중에 그
차수 시설 같은 거 참 많이 해놨거든요. 예. 집수 시설 이런 거.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지역도 동구, 중구, 뭐 미추홀구 이렇게 구마다 조금씩 취약한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별, 계층별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 연구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목을 하신 건가요? 예. 그 맞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해 예. 주시죠. 그 저희가 연구의 주요된 목적은 네. 기후 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제 마련하는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탄소 중립 기본법, 그 우리나라의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기본법적인 그런 탄소 중립 기본법에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근데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의 실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에 우리가 근거 기반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이후에 정부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저희가 환경부에 그 자문회를 좀 들어갔었었는데 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특광역시 중심으로 이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를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한답니다. 네, 네. 다 안타깝게도 인천이 빠져 있는데 왜냐면 그 해당 지역의 그 기후위기 관련한 조례들을 보면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의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인천은 그러한 조항이 없어서 음. 안타깝게도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 좀 인천이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뒤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안타깝네요. 예.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를 좀 먼저 하고 나서 구체적인 취약계층의 어떤 취약계층이 취약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그 대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재난재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 대응을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여서 이 취약계층이 어느 수준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의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시군구에서 그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라 한다면은 취약계층에 방문하여서 이분들의 건강을 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좀 폭넓게 봐서 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좀 확대하여서 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적절한 대응이나 아니면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그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풍수해 보험을 좀 확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의 보험. 예, 이게 풍수해 보험은 어떤 그 재난재해에 따라 가정 그 주거가 조금 피해를 네. 봤을 때에 예. 이제 사후적인 성격, 즉 음. 재난재해 이후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인데 물론 재난지원금도 있습니다만 이건 네. 민간보험의 그런 성격이 풍수해 보험입니다. 네네. 실제로 취약계층은 그 기후위기의 재난재해적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 하면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 사회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으신 중산층 이상 부유하신 분들은 좀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가 있더라도 물론 그분들도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복구하여서 일상생활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좀 취약계층에 비해서 높습니다. 하지만 네네. 취약계층은 이 회복 탄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음. 이분들이 재난재해 이후에 일어서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험적인 성격, 풍수해 네. 보험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데 장애인분이 그 주거가 좀 주택 담벼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나서 이 풍수해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관계 부서에 갔었는데 네. 이게 풍수해 보험의 범위 받기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웠던 안타깝네요. 사례인데 네. 아마 풍수해 보험이 좀 지원이 확대가 되었더라면
되었더라면 네네. 그 장애인분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주거가 다시 그 평상시대로 복구가 되어서 잘 생활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안타까웠다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음. 박사님 말씀 중에 핵심적인 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하시는 그 방문자들이 가장 밀착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종합을 해서 음. 대책을 세우는 것, 음. 또 풍수의 보험을 확대하는 것. 네. 일단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확대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그 실제로 그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서 참 그 나아갈 때에 대부분 취약계층인데요. 네네. 그분들에게 그 좀 재난재해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조금 확대 적용하여서 취약계층이 기후 위기에 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분들이 상시 모니터링하여서 어떠한 점이 어려운지를 좀 체크를 하여서 뭐 폭우나 폭염이 발생했을 때에 이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요? 그때쯤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연구 대응 체계 연구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그 취약계층을 상시 모니터링했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속 전화하고 안 되면 찾아가고 이분들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고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네네. 하루에 뭐 몇백 명씩 계속 전화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웠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는 평가가 그렇겠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취약계층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시 모니터링 했다는 자체가 감염병의 적절한 대응의 하나의 초기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재난재해 때에도 이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후 위기에 따른 이런 취약계층의 어려운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한다면은 아마 폭염에 따른 사망률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은 뭐 폭염이 온다는 문자 정도는 전 시민들한테 예, 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걸 벗어나서 예, 이런 방문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거시는군요. 예. 그래서 받지 않으면 이상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가 보죠. 예, 일단 방문 건강관리사는 직접 방문하는 건데 그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사업을 확대하여서 실제로 취약계층을 좀 직접 찾아가서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니 그 정부의 역할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걸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당부를 연구하다 보니 이런 건 좀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역할론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좀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좀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인천시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인천시는 조금 인천시는 조금 그래도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네네. 아무리 도배 장판이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미미하다고 하지만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좀 제가 제안하고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관련한 R&D 과학기술 관련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지금 돌봄에서 그 AI 안심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기후위기에 특화된 그런 과학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적정기술 부분인데 이제 차수막 설치 이런 네네. 부분도 좀 더 개발이 되어서
조금 넓게 적용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제안하는 수준만 할 수밖에 없어서 왜냐면 제 그렇겠죠. 연구 제 그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네네. 바람입니다. 그 정부 역할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탄소 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참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의 그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좀 의미를 한다고 이렇게 좀 넓게 보면 그러한데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는 그 시민의 사회적 책임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네, 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제가 기후 위기 연구를 하면서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기후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닌데 요 며칠간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네, 왜 나는 이런 더위에 힘에 겨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비가 많이 내려와서 제가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기후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지만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피해를 제일 많이 보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그런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서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네. 하나의 사례가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서 한 시민 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그 사례인데요. 네, 그 네덜란드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피해를 본 우리가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한 사례인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가 승소했어요. 아 그래요? 예, 즉 정부가 탄소 절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연구가 좀 중요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 해당 소송의 핵심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가 유럽 인권 협약이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는 공적 사적 행위자가 야기하는 피해,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명권, 특히 존엄하게 살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미를 이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가 승소한 것인데 네네, 그 자국민의 국가주의 의무를 논한 주요 사례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를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부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민들도 사실은 음. 뭐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본인 음. 스스로 지켜야 될 것도 사실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사회자님께서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좀 중요한 저서가 하나 있습니다. 폭염 사회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폭염 사회요. 예, 이게 에릭 클라이넨버그가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네네, 제가 주변에 어떤 분이 이거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셔서 추천해 주셔서 좀 읽어봤는데 네네, 미국에서 인구 사회학적으로 유사한 두 지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네, 그 폭염이 발생했을 때 이 유사한 두 지역의 폭염에 의한 사망률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왜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교수님의 결론은 지역의 공동체성에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나는 빈도, 또 이웃 간 친밀함, 그리고 지역의 결사체에 참여하는 수준 등에 따라서 폭염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 연구 그러네요. 결과였어요. 네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웃에 누가 사느냐라고 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혼자 사시는지 아니면 가족과 사는지 아니면은 뭐 대가족을 이루어 사는지에 따라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폭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려운지를 묻다 보면은 이분들한테서 나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힘들다면 무엇이 힘든데 이러한 것이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 아니면은 저기에 뭐 민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라고 네. 이러한 그런 지역의 공동체성이 폭염에 따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폭염 사회에서 하나의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이웃 간의 친밀함, 만나는 빈도, 지역의 결사체 참여, 소통 이런 거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크다 작다로 나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꼬집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는 그 이 연구를 하다 보면서 제 보고서에는 이 지원 방안 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좀 네, 담지 네.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시민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 사회적 시민적 행동, 이 사회적 행동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민주주의 관련한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네, 시민성, 뭐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연구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폭염 사회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기후 위기 시대에 적극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3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조직화인데요. 그 지역 조직화라는 것은 지역의 사회 이슈에 아니면은 어떤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연대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즉 사회복지기관들이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이미 3대 종합사회복 물론 이제 3대 기능이 종합사회복지관의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기능이지만 이런 이 3대 기능 중에 하나인 지역 조직화를 통해서 하나의 주민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시민적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민적 행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누구처럼 뭐 시민단체에 참여하여서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저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참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네. 하나의 내가 처한 환경에서 좀 내 수준만큼 그럼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시민적 행동 우리가 좀 고민해 와서 하면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결론까지 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인천사회서비스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방안 연구를 해주신 신상준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경종으로 울려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줄일 거 줄이고 안 쓸 거 안 쓰고 그렇죠. 예. 자, 그래야 우리 박사님이 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고요. 교훈적인 얘기 감사히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